안녕하세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저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기간 및 제공인력, 그리고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지침 위반 사항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근본교육은 총 2차 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시 교육은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 강화, 그리고 부정수급 사례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허위결제, 초과결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례별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사항을 설명드릴 테니 관계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사람 대신 적합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고와 대량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AI를 이용하여 정보원에서는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는 바우처 사업별 특징과 정상결제, 부정결제의 특징을 학습하여 부정이 의심되는 결제를 추출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점검 대상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원에서는 AI가 탑재된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을 20년도에 구축하여 21년 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AI 학습과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 예측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중간 결과를 보면 기존 전자바우처 시스템만으로 관리하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수급 예측과 적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의 AI 주요 기능 및 도입 효과를 설명드리면 기존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관련해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특징을 학습해서 그 중심으로 부정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은 바우처 전체 사업의 특징과 연간 6천만 건 바우처 결제 전수를 학습하고 부정 예측함으로써 AI의 부정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 다음으로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점검 대상자를 선별하여 핀셋 점검함으로 한 번 점검에 보다 정확하고 보다 많은 부정수급의 예방과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하게 되므로 신종 부정수법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관리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I는 그간 부정수급 이력, 서비스 패턴, 지리정보 등 민간 정보와 해외 출입국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정상, 부정결제의 특징을 학습 분석하여 부정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학습 결과를 신규 결제 데이터에 대입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 결제는 룰과 AI 기반으로 탐지하게 되는데 각각의 탐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조합하여 상호 보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규칙에 위배되는 결제를 탐지하는 룰 방식은 특정 규칙을 정해두고 그 규칙에 위배하는 경우 이상 결제로 탐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해당 규칙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부정 의심 케이스는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를 통해 모든 결제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확률로 측정하여 부정의심 결제를 추출하게 됩니다. 각 탐지 방식에 맞게 온라인 점검, 오프라인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욱 촘촘하게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결제 점검 방법입니다. 정보원에서는 이용자 및 제공인력 해외 출국 중 결제, 사망이 의심되는 이용자의 결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바우처 서비스의 중복 제공,
입원 중인 제공인력의 서비스 결제 등 룰 탐지 결과와 AI가 산출한 부정수급 확률을 고려하여 온라인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이상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정기, 수시점검 간 이용자 학교 수업 중 결제, 제공인력 자격 및 서비스 단가 위반,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조금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입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수된 공익제보와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로 탐지된 바우처 결제를 점검하게 되는데, 특히 클린센터는 주변 제보자들의 부정수급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행정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장기간 대규모 부정수급, 점검관 방해와 의도적인 불응 시 시군구에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다른 교육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이지만 그 특징이 다른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을 수 있고 정보 및 신고가 많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국민들이 일반 범죄는 악으로 인식하지만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 정도로 받아들이는 풍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범죄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으로 뿌리 뽑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바우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어서 소개해드릴 다양한 사례와 중점관리 내용을 인지하셔서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없길, 혹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정수급 중이라면 이제라도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사례와 중점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수급인 허위결제와 초과결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결제는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만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공인력이 이용자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제공인력의 급여를 나누어 갖는 분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우처 결제 방식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단말기에 태그하거나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허위결제는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상대방의 카드를 소지하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허위결제는 본인의 카드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일괄로 모든 이용자의 카드를 다 보관하면서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이용자가 결석한 경우에도 허위로 결제를 했고, 추후 보강 수업을 요청하는 경우는 따로 제공을 했지만, 이용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챙겨서 수업을 해주지 않고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정수급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보강 수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결제 행위는 보강 수업을 진행하는 날짜에 결제했어야 하는데, 먼저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부터 했기 때문에 결제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기관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실제 현장 점검을 나가서 보면 카드 보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의 중점관리 사항을 보시면, 먼저 부정수급은 카드 소지와 보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보관을 요청하더라도 제공기관에서는 이를 응하지 마시고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선결제 후 서비스, 현재 사례와 같은 결제 원칙 위반 사례죠. 당연히 부정행위입니다. 바우처 결제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의 경우죠. 선서비스 후 결제. 이건 일반적으로 소급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침상 이용자 카드 분실, 단말기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부 인정되는 것이지,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 실시간 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공기간과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실시간 즉시 결제를 원칙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제공인력에게 대청소와 이불 빨래 등을 요청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의 위반 사항이 나타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이용자가 놓아둔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서비스는 했지만 정보원 해외 출입국자 모니터링에서 적발이 된 사례예요.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대청소 이불 빨래는 바우처 서비스에서 정한 일상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서비스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이용자 없이 제공하거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우처 서비스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없는데 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제공인력이 임의로 결제했다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축점관리 사항을 보시면 이용자가 요청했더라도 대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런 행위들은 바우처 서비스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이 결제 시간과 동일한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이용자 제공 인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강한 성향이나 강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서비스 계약 해지가 걱정돼서 부당행위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제공기관은 중간의 입장에서 이런 부당한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육과 면담을 통해서 적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제공 인력의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즉 활동지원사로 활동이 가능한데요.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지만 큰 불편은 없는 어떤 이용자가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제공 인력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고 그 이용자가 제공 인력의 카드를 받아 그리고 단말기를 받아서 주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서비스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우리 둘을 매칭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당 제공기관과 계약한 사례인데요.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환경과 장애 정도,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제공인력을 매칭해야 되고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 기간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 서비스 관리 역할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죠. 현장에서 보면 제공기관의 꼼꼼한 관리와 부정수급 발생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매번 같은 얘기, 뻔한 얘기라 할지라도 제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은 부정수급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제공기관 대표가 부정수급을 주도한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바우처 서비스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 금지사항이죠. 근데 해당 기관 대표는 이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보조금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녀와 계약하고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바우처 급여를 수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가 이제 장애인이었고 이용자로 등록을 한 상태인데 다른 제공 인력과 서비스 계약을 했지만 내가 그 대표는 본인이 본인의 자녀를 케어하면서 바우처 급여를 보조금으로 받은 사례이죠. 그렇게 한 것도 당연히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 대표가 부정행위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해당 기관은 부정수급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폐쇄라는 강경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의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행정오류와 인지미흡 등 과오수급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정수급은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허위결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담합을 한 게 아니라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이용자에게 바우처 카드는 제공인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이 보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 근데 제공인력은 거의 서비스 없이 본인이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허위로 결제만 하고 가끔 들러서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도 확인할 사례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부정수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한 이용자를 울리는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는 이제 모든 이용자에게 매일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잘 받고 계시냐 뭐 이런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이용자는 이제 제공인력이 좀 무서워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꽤 장기간 부정수급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주변 이웃이 이분에 대한 케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용자의 평소 이웃이 이제 이용자에게 반찬도 주고 뭐 잘 지내시는지 확인차 방문을 했는데 청소 상태, 뭐 주방 상태, 뭐 이런 게 너무 엉망이어서 도저히 매일 서비스를 받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신고를 하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정보원은 시청과 제공기관과 함께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은 이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내용이었어요. 제공기관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고요. 부정수급 적발 시 제공기관에서 수령한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이제 환수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공기관은. 하지만 이건 뭐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정이 발생했으므로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우처 사업이 계속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장의 매출액 감소보다는 적극적인 신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 결제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 결제는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한 것을 말하죠. 이것 또한 허위 결제처럼 제공 인력이 이용자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자가 용인한 초과 결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카드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공 인력은 아동인 이용자가 미취학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수년간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자도 많이 이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공 인력은 이용자를 등교시키고 매일 2시간씩 수년간 초과 결제를 해왔어요. 근데 보호자 모르게 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했던 보호자는 바우처 결제 시간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 정보원에서 모니터링 하던 중에 이용자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결제가 발생한 것 등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승인이 된 사항인지 보호자가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부정수급을 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이용자의 경우나 그리고 카드의 분실 위험이 높은 장애 정도를 가지신 이용자의 경우는 그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제공 인력이 소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서비스가 종료되면 다시 이용자나 이용자 보호자에게 주고 퇴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365일 24시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드를 제공 인력이 소지할 수 있게 동의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소지하는 시간은 서비스 시간에 국한됩니다. 서비스가 끝나면 반납하고 다시 서비스 시작할 때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서는 정보원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내역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해서 정말 정확한 시간만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제공인력 보수교육간 서비스를 결제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꽤 많아요. 꽤 많다기보다는 저희가 점검 나가서 보수교육 중에 서비스가 이루어진 사례를 봤을 때 한 명도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 바우처 서비스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한 그런 초과 결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카드, 이용자 카드를 제공 인력이 소지했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가 됐겠죠. 이용자는 이용자 집에 있고 제공 인력은 교육장에 있는데 카드 소지하지 않고는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카드 소지 때 발생하는 많은 빈도를 가진 초과 결제가 출퇴근 시간, 본인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 중점관리 사항으로는 보수교육관 이용자 돌봄은 가족이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을 편성해 주시고, 대체 인력 등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동이 가능한 이용자를 돌보는 제공 인력이 불가피하게 교육장에 동행했으면 제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간 서비스가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과 결제 인지에 취약한 이용자의 경우는 제공기관에서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초과 결제의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바우처를 용도와 본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예인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평소 제공 인력이 그 차량 이동 지원을 자주 받는 이용자였어요. 근데 이제 고마운 마음에 제공 인력에게 그 차량 이동을 지원해 주니까 매일 1시간씩 이제 바우처 초과 결제를 제한을 했던, 그리고 제공 인력은 그래 좋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사례인데요. 이제 차량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 그 사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뭐 기름값도 유류대 같은 것들이 고마워서, 근데 본인이 사비로 주기는 어렵거나 아까운 경우에 이렇게 바우처를 초과 결제하라고 제한하는, 이용자가 제공 인력에게 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제공 인력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거라는 거는 이용자도 제공 인력도 모두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 교통지원금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례는 정말 지급을 해야 한다면 이용자가 별도로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우처로 대신 지불한 부정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제공 인력이 이제 변명을 들어보면, 이용자가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권이지 보조금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통지원금을 바우처로 초과 결제해서 지급하는 건 본연의 용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정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제 이용자가 지급하는 그 자부담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바우처로 교통지원금을 대신 지불하는 건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서는 이제 평소 차량 이동 서비스가 많은 그런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는 주기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해서 부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안내사항입니다. 정보원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과 지침 위반 사례를 준수사항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 두 개인데요.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서비스 제공 인력 준수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에 가시면 서비스 이용자 제공 인력 준수사항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제가 등록을 해놨고요. 해당 그림을 프린트해서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 배부해 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키기 쉽고 간단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준수사항을 넣어 놓은 거니까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림 파일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빈 칸으로 공백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관에 기관명 혹은 로고를 넣어서 편집을 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위반하거나 간과하는 사항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자격은 제한이 없고 제공기관 직원, 제공인력, 이용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및 주변인들 누구나 신고와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화면에 안내된 것과 같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 신고 전화로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 한수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잦은 신고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고인의 정보는 당연하게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점검하여 클린 바우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보원, 시군구는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에는 그 시효의 만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 자의든 타의든 잘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우려가 많지만 부정수급자는 일부일 뿐 대다수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바우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